열난 지 2일째에 갑자기 피를 토해가지고 응급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위 안에 피가 잔뜩 뭉쳐서 덩어리 져서 있었고, 알고 보니까 5개월짜리 아기에게 실수로 하루 종일 먹여서 아이가 피를 토했던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우리 아이가 열이 날 때 약국에 가면 해열제 종류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애가 37.5도인데 이걸 해열제를 먹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열제는 또 이렇게 자주 먹여도 되는지 등등 궁금하신 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쉬우면서도 은근히 애매한 해열제 사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해열제 복용법은 오늘 요 영상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먼저 해열제는 38.0도 이상 열이 나면 먹인다가 기본입니다. 소아과에서 열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38.0도 이상을 열이라고 하고 40도 이상을 고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37.5도에서 38도 미만을 한국에서만 미열이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37.7도나 37.8도 이런 체온을 정상 체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열이면은 해열제를 먹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고, 꼭 38도가 넘을 때마다 해열제를 먹이시면 됩니다. 원래 교과서상 원칙은 38도가 넘으면서 아이가 처지고 힘들어할 때 해열제를 먹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8.4도에 아이가 잘 놀고 컨디션도 좋다고 하면 해열제를 좀 안 먹이고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이 체온이 38도가 넘으면 너무 기다렸다가 먹이지 말고 바로 해열제를 먹이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저도 발열 환자들을 많이 진료보는 편인데, 열이 38도 초반일 때 언제 아이가 확 열이 올라서 40도가 넘어갈지, 언제는 또 38도 초반에서 떨어질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열이라고 하는 게 너무 고열일 때는 또 해열제가 잘 안 듣는 편이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38도가 넘어가면 그냥 해열제를 바로 먹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해열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타이레놀로와 흔히 알고 계시는 아세타미노펜 계열, 그리고 브루펜 계열이 있습니다. 아세타미노펜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아서 앞으로는 제가 타이레놀 계열, 브루펜 계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요 타이레놀 계열은 타이레놀 시럽, 빨간 챔프, 콜데원 보라색 등이 있고, V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브루펜 계열이에요. 그래서 브루펜 시럽, 맥시 부펜, 파란색 챔프, 콜데원 주황색 이런 것들이 다 브루펜 계열입니다. 막 맥시 부펜이 더 좋고 이부프루펜은 더 안 좋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팁을 조금 드리면, 각 약들마다 포도맛, 체리맛 등등 맛이 다 다른데 아이가 좋아하고 잘 먹는 해열제로 집에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세한 종류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는 집은 집에 해열제를 타이레놀 계열로 하나, 브루펜 계열로 하나 이렇게 상비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열제 용량은 약통 뒤에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용량은 타이레놀은 10kg일 때 4cc, 브루펜은 아이가 10kg일 때 3cc 정도 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아이의 체중별로 사용 가능한 약의 범위가 꽤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이레놀은 아이가 10kg일 때 3에서 4.5cc, 브루펜은 아이가 10kg일 때 2.5에서 5cc까지도 먹일 수 있어서 해열제 기본 용량보다 조금 더 주셔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열이 나면 타이레놀이건 브루펜이건 종류는 상관없이 먹이시면 되는데, 시간 간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가지 해열제는 최소 간격 4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38도여서 타이레놀 시럽을 한번 먹였으면 열이 떨어졌다가 3시간 있다가 열이 다시 나더라도 해열제를 먹이지 않고 기다렸다가 4시간이 지나서 열을 재보고 38도가 또 넘어 있으면 타이레놀을 한 번 더 먹이는 것입니다. 물론 해열제를 먹인 지 4시간이 지나서 열을 재봤는데 없으면 다음에 또 열이 오를 때까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해열제를 쓰는 방법 말고 두 가지 해열제를 동시에 쓰는 교차 복용법도 있어요. 사실 요건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차 복용으로 하는 방법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고 소아청소년과에서도 한동안 추천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타이레놀이면 타이레놀만, 브루펜이면 브루펜만 이렇게 한 가지 해열제를 딱 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교차 복용과 단일 복용이 아이 질병이나 힘든 정도의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근 논문에서 세계적으로 해열제 사용을 조사해 봤을 때 38도에서 39도 사이의 열일 때는 해열제 단일 사용을 사람들이 많이 하다가 39도가 넘어갈 때에는 교차 복용을 하는 인구수가 가장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일 해열제가 추천되기는 하지만 교차 복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막 아이에게 큰 해가 된다거나 비판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유사시에 제대로 된 교차 복용법을 알고 있으신 것이 낫겠습니다. 너무 아이가 고열이어서 아이에게 교차 복용을 하기로 결심하셨으면 원칙은 사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열이 펄펄 날 때 타이레놀은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먹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4시간 간격 안에 그 사이에 부루펜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간격 2시간 간격으로 타이레놀, 부루펜, 타이레놀, 부루펜 이렇게 왔다 갔다 먹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 2시간 간격으로 왔다 갔다 먹이게 되면 타이레놀끼리는 최소 4시간, 부루펜끼리도 최소 4시간 간격을 유지하게 되어서 약의 부작용 없이 해열 조절을 조금 더 자주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해열제 처음 시작은 뭐 타이레놀이건 부루펜이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2시에 아이가 열이 나서 타이레놀을 한번 먹였다고 해볼게요. 근데 2시간이 지나서 오후 2시쯤에 열을 재보니까 37.5도이면 아직 38도가 넘지 않았으니까 다음 열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3시쯤에 다시 열을 재보니까 39도였다. 그러면 아까 전에 타이레놀을 먹였으니까 이번에는 부루펜을 먹이시는 겁니다. 부루펜을 먹이고 또 1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39.3도 열이 막 난다? 그러면 아직 최소 시간 2시간이 안 되었으니까 열이 나더라도 해열제를 먹이지 않고 기다리셨다가 부루펜을 먹인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열을 다시 재보고 열이 있으면 이번엔 타이레놀을 먹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열제의 종류와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려봤어요. 제가 외래에서 해열제 관련해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거 한번 소개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해열제를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없나요? 입니다. 사실 해열제는 여러 가지 약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편에 속하는 약들입니다. 심지어 타이레놀은 임산부한테도 편안하게 쓸 수가 있어요. 해열제는 앞서 설명드린 용량과 최소 간격을 지켜서 잘 써주시면 하루 종일 며칠간 쓰더라도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용량 용법보다 과량을 쓰거나 최소 간격보다 더 자주 해열제를 쓰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먼저 타이레놀은 과량 복용할 때 간에 무리를 주게 되고 부루펜은 과량 복용하게 될 때 신장에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루펜은 추가로 과량 복용을 하게 되면 위에 출혈이나 위궤양 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사실은 좀 비교를 하자면 타이레놀과 부루펜 중에서 더 안전한 약은 타이레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열제에도 연령 제한이 있나요? 입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전 연령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부루펜 계열의 약은 꼭 6개월이 넘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위출혈이나 위궤양 때문인데 저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좀 있어요. 열 감기로 고생하던 5개월짜리 환자가 열난 지 2일째에 갑자기 피를 토해가지고 응급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가 초음파를 안에 들여다보니까 위 안에 피가 잔뜩 뭉쳐서 덩어리 져서 있었고 알고 보니까 5개월짜리 아기에게 실수로 부루펜을 하루 종일 먹여서 아이가 피를 토했던 거였어요. 다행히도 부루펜을 끊고서 지켜보니까 피 토하는 것도 없어지고 자연히 회복되기는 했지만 이때 저는 진짜 부루펜 조심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6개월 이전에는 타이레놀만 해열제로 사용하고 부루펜은 꼭 6개월 이상 연령에서만 쓴다. 요건 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환자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인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해열제랑 약국에서 따로 구매하는 해열제가 다른 건가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게 더 잘 듣는 해열제가 아닌가요? 입니다. 정답은 해열 효과는 차이가 전혀 없다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랑 약국에서 구매하는 해열제는 가격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원래 병원에서는 환자가 열이 없을 때 나중에 쓰라고 이렇게 상비용으로 해열제를 처방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열이 펄펄 나고 있을 때 당장에 해열제를 쓰라고 처방할 수는 있고 이렇게 당장 쓰라고 처방해드리는 해열제는 급여 적용이 돼서 나라에서 일부 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해열제는 나라에서 지원이 되니까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유통기한은 한 달에서 2달 정도로 짧습니다. 반면에 약국에서 따로 구매하는 해열제는 나라에서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비싸고 대신에 유통기한은 길어서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제조일료부터 한
1년 이상이 됩니다. 요약해드리면 지금 아이가 열이 나서 며칠 동안 쓸 해열제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이 더 싸다. 나중에 쓸 목적으로 해열제를 상비해놓고 싶다면 약국 해열제가 낫다. 해열 효과는 병원 처방 해열제와 약국에서 따로 판매하는 해열제가 차이가 없다입니다. 네 번째로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데 저희 아이는 브루펜이 더 잘 들어요. 타이레놀이 효과가 거의 없는 아이도 있나요? 입니다. 아이들은 약에 따라서 민감성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브루펜이 원래 타이레놀보다 해열 효과가 조금 더 높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량을 복용했을 시에 부작용도 좀 더 큰 편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조금 적은 것 같더라도 타이레놀도 정말 좋은 해열제이기 때문에 너무 기피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펄펄 나는 독감 같은 센 감기균에 걸리면 해열제를 어떤 걸 써도 잘 듣지 않는 편입니다. 열이 안 떨어진다고 불안감 때문에 너무 센 약만 자주 먹이시고 용량을 막 최대로 먹이시고 최소 간격을 안 지키시면 그게 더 아이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어른들 약이 아니라 아이들 약은 효과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지 여부도 꼭 따져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브루펜, 타이레놀 둘 다 쓰셔도 되고 너무 브루펜이 잘 듣는다 그래서 브루펜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지금까지 해열제를 언제 먹여야 되는지,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그리고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까지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요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애매한 게 많죠? 헷갈릴 때마다 이 영상 한 번씩 쭉 돌려봐 주시면 까먹지 않고 열나는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대처를 취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열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